어제 그저께부터 그 일부 언론에서 저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검찰에서 결정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려고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상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회견문 낭독하고 변호사님 좀 의견도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죠. 이제 12월 29일 날 통일 토크 콘서트 이후에 첫 경찰 조사,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날 한 7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 전에 저는 12월 11일 날 폭탄 테러를 당한 바로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 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택 압수수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날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 뒤에 밤에나 집에 귀가할 수 있어서 집에 들어가 봤을 때는 당일날까지는 제가 도대체 무엇을 압수당했는지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 USB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뭘 갖고 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29일날 이제 소환 조사를 하고 보니까 소환 조사 때 보니까 17년 전의 일기장, 17년 전의 일기장과 그리고 16년 전에 남과 북에서 출판한 옥중서신, 그때 당시 제가 16년 전에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제가 밖으로 보낸 그 옥중서신 있죠. 그것을 담은 책이 남과 북에서 거의 동시에 출판이 됐더라고요.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옥중서신을 묶은 책이죠. 그 책자, 그리고 저희 남편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제 저장되어 있던 가족 사진, 그러니까 아이들 사진 한 1000여 장 정도를 담아놓은 USB 하나, 그리고 항소심에서 완전 무죄를 받고 이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그런 남편의 옥중서신과 그 옥중서신 한 편 한 편마다 덧붙인 의견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재판부에 다 제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재판 자료, 남편의 재판 자료, 항소심에서 완전 무죄가 되었던 그 재판 자료가 담긴 USB 1개, 이렇게 USB 2개가 압수당해 있었고요. 그리고 채널 A에서 나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 3개의 방송에서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한 반미교과서를 저한테서 압수해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반미교과서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판매하고 있고요. 평양출판사가 아니라 당대에서 나온 거고, 지금 상지대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저자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죠. 2003년에 나온 책입니다. 합법적으로 지금도 판매하고 있고 합법적으로 구해볼 수 있는 이런 책자고요. 그리고 그 책자 앞에도 저희 남편 이름이 써있고, 그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 검열을 받고 교도소 도장을 찍어서 그 반입을 해서 합법적으로 읽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디서 실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허위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악의적인 이런 상황, 그 책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개 정도? 이런 정도를 했고요. 그 어떤 것도 지금의 이제 문제가 됐던 통일 토크 콘서트와는 완전히 무관한 그러한 자료들만 압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와 관련해서 의견이 필요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는 좀 사실과 다르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를 앉혀놓고 이제 질문들을 했는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실
나라는 사람의 아주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라는 사람의 심리를 해부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느낌, 그러기 위한 유도 신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처음에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 당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평소 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의 통일관은 어떻습니까?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보안법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북한 핵에 대해서 북이 핵보유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심에 사실은 제가 지필 활동이나 아니면 토크쇼 진행 중에 한 번도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나온 적이 없는 건데 굳이 문제 삼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는 것을 저는 소환조사하면서 좀 많이 느꼈고요. 이 낙인을 좀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집요한 유도신문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초 문제가 됐던 토크 콘서트도 문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몇몇 언론들이 종편들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던 지상낙원이나 3대 세습이나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문제시했던 거였고 그리고 희생양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뭔가 좀 소재가 될 게 필요했다. 그래서 근 20년 전에 그런 내면이나 이런 것까지도 신상털이를 해야 됐던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죄인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구속이란 드라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언론 플레이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 종북몰이 공안탄압부터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된 종북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채널A 등 일부 종편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애초 이번 논란은 신은미 씨와 진행한 통일 토크 콘서트를 소위 종북 콘서트로 몰아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은 수차례 소환조사를 마치는 언론이 조작해낸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토크 콘서트가 합법적인 통일 행사였다는 것을 실토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통한 제2, 제3의 조작을 양산해 저희를 옥죄고 있습니다. 검찰은 막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북한이 성군 정치를 선전한 다수의 문건을 보관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는 남편의 재판 자료로 이미 법원에 제출된 것들이고 남편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토크 콘서트에 대한 수사는 온데간데 없고 17년 전에 일기장을 뒤지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가족의 재판 자료를 끼워넣어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는 구속이라는 드라마를 위한 지상낙원과 같은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종편은 지상낙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마녀사냥을 자행했고 청와대는 소위 종북 콘서트라고 지칭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누군가 구속을 시켜야 자신들의 정당성이 인정받을 텐데 토크 콘서트를 아무리 수사해도 혐의를 찾을 수 없자 다급해진 것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무원칙한 여론전 중심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의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죄 추정의 원칙도 피의사실 유포 금지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 그 자체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아 정부는 남북대화를 준비하고 대통령은 분단 70년을 종식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보안법을 통한 종북몰이, 공안탄압과 정치보복을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는 마당에 통일을 향한 노력은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할 때입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선 신은미 씨 변호인 김종기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미교과서에 대해서는 황선 씨가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경찰의 압수물 목록에도 저자명과 출판사명이 명기가 되어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보도가 됐다는 거는 수사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흘렸거나 아니면 그 방송사나 언론사가 그 출판사 이름을 달리 표기한 것인데, 마치 평양출판사 하면은 또 책 이름도 반미교과서이기 때문에 왠지 북한에서 반미 교재용으로 사용되는, 학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충분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분명히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나 형사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대해서 언급하자면은 일단 17년 전에 황선 씨가 쓴 것인데, 일기장이라는 게 타인에게 보여주고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물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매우 내면에 그런 사적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그런 문건인데,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역시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검찰 관계자의 입장은 증거인멸이 우려되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이 적용하려는 혐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미 황선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황선 씨의 이메일이랄지 통화기록 등등까지 모두 다 뒤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검찰 스스로 증거물을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그 이적 표현물이 무엇이다라고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고 이미 검찰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우려가 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주거 부정이나 특히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황선 씨의 자택은 주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구속 사유가 될 수가 없고, 남아있는 게 도주 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실무상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게 이제 어떤 판단의 기준인데, 현재 그 국가방법 위반 중에서 이적 표현물 소지의 경우에는 거의 특별한 예외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어떤 도망의 우려가 없다, 법률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구속영장 청구의 실무례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적 표현물 소지 위반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무례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방침이 아닌가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과거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소환 조사를 받다 보니까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메일,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메일의 내용이 굉장히 수상졌고, 뭐 국가 관련된 이런 거였는데, 해외나 뭐 이런 데서 보낸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걸 뭐 수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없었어도 그거 자체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뭐 휴통에 가거나 아니면 보관하면 그냥 받은 편지를 그냥 읽거나, 이걸 전부 제가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 과거에 뭐 이런 식으로 또 다 이렇게 또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샅샅이 털어보고 저와 전혀 상관없는 것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없으시면 이걸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